자,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객관식 문제를 문제를 이제 시작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서 봤을 때 그 기본서에 나오는 뭘 보시고 기본서에 나오는 일단 우리가 암기 방법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좀 외우신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숙지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풀이 할 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암기 방법이 이제 그건 좀 하여튼 장안에 잘 만들어졌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제 후배들 중에 누구는 그거 달라고 막 그래서 제가 보내주고 그랬는데 좋은 겁니다 그거. 하여튼 그 장안에 소문날 정도니까 부지런히 잘 외우시는데 외운다고 다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 외워갖고 어떻게 적응이 되느냐 이제 그걸 보자.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등기법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갈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제 일단 설명 좀 해드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법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자,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뭐가 있고, 이제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제 신청,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절차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눠요,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제 구성합니다. 자, 이 총설 부분을 보게 되면 총설 부분이 뭐가 있어요? 총설 부분이 기본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능이 있고, 자, 등기에 뭐로 나누고, 종류로 나누고, 자, 등기의 대상이 있고, 등기에 뭐라고? 유효 요건이 있고, 등기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서 기본은 이런 부동산 등기라 자, 말 그대로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 있죠? 우린 지금 오로지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뿐이 없습니다. 이 전산 등기부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의에서 이제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물권 변동의 시기예요. 물권 변동의 시기. 도대체 물권 변동이 왜 등기법 배우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 때문에 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 이제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죠? 등기 완료 후에 등기 완료이 완료 후에. 등기가 완료했으면 앞으로 앞으로 소급해갖고. 그러니까 완료한다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이 등기 사무를 처리했는지 알기 위한 식별부를 표시하면, 앞으로 이제 소급해서 접수시에 접수시. 접수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접수시를 법에서 이제,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접수시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한마디로 이제 클릭할 때요. 자, 이렇게 전자적으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저장할 때. 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본다. 등기 완료에 뭐예요? 소급해서 뭐라고 이거? 접수받은 시, 이 접수시가 뭐라고? 전자적으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뭐가 생긴 걸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겠다. 일단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좀 꼭 봐주자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 보게 되면 기능적 측면에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뭐에 의한 법률 뭐라고 이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법률에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법률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법률 행위, 매매 증여 이런 교환 이런 뭐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고. 근데 법률 규정 상속 수용 같은 데 법률 규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요건? 대항 요건. 채권 같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한 것은 등기한다는 이 기능은 이게 바로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뭐 했어 이거? 의사 표시했죠? 플러스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이거. 물권에 대한 변동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역할은 자, 무슨 요건이고 이게 있어야지만 성립되니까 성립 요건이라고 했죠? 성립 요건이고. 그다음에 자, 민법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이렇게 자,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그 틀을 짜놓고 거기에 기록한다라고 했으니까 형식주의고. 자, 그 다음에 자, 민법에 써 있는 대로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그랬습니다. 요건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기재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서 자, 물권이 취득하는 것이지. 절대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존속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 이게 시험 문제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다가 아니라 요건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존속 요건 아니다. 이걸 꼭 외워두시고.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대항요건주의라 했습니다. 왜? 옛날에는 의사주의 있으니까. 옛날 종전 답은 종전은 뭐가 답이었다? 의사주의가 답이었다.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 지금은 의사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게 답이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자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 등기부 조직에 있어서 물적 편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중심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물적 편성주의다. 편성주의. 자, 이 물적 편성주의 한마디로 뭐예요?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어디에 제주도에 뭐 했다는 게 제주도에. 자, 제주도에 땅을 샀다. 그러면 땅을 샀으면 이 땅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그 서울에 있는 사람 주소지에 등기부를 만든 게 아니다죠. 어디 그 제주도 토지가 있는 제주도에 자, 그 제주도에 뭐요? 거기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다. 그래서 옳은 것 했을 때 자,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그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대로 하지 그 인적 편성주의라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사람 주소지에 등기부를 넣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이제 틀리니까 그 1번, 3번, 5번은 답이 아니에요. 기억은 쫙 빼지니까. 자, 그러면 2번이냐 4번이냐 이건데 니을이 들어가냐는 얘기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뭐예요? 먼저 이렇게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니을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자는 등기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뭐예요? 자, 손해배상 문제는 자, 국가배상법에 규정되는 거지 등기법에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을이 빠졌고 답은 2번이다. 그래서 2번 뭐예요? 미임하고 비유. 그죠? 공신력은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네,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권리자 권리를 믿고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다. 자, 이전등기 을이다. 이게 만약에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것은 절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 믿고 뭐예요? 사봤자 이게 절대 무효니까 사봤자 뭐예요? 이 병이란 사람은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건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공시했으니까 그 공시한 게 무권리자가 공시한 것을 뭐 해봤자 신뢰해봤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비읍에 구분 건물에 한해서 일정한 경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한 등기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아파트라든가 아파트에 빌라라든가 이런 뭐예요? 자, 집합 건물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사무실이든가 아니면 뭐예요? 경로당 같은 것은 자, 하나의 표제부로서 표제부만 두고 독립된 등기를 인정하고 있다. 표시에 관한 등기. 그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음하고 비읍이 옳은 말이고 거기에 디귿번에 뭐예요? 디귿번에 우리는 등기 효력에 관해서 성립요건주의예요. 물건에 관해서 뭐예요? 성립요건주의지 뭐예요?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고. 자, 그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공동인출을 신청주의를 심사에 관해서는 실적 심사를 취하겠다 그러는데 공동은 맞아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 심사다. 한번 이해만 하고 가자.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유사하니까 빼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는데 틀린 거 그랬죠?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3번은 거기다 앞에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꼭 한번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거 그랬으니까 거기에 1번은 등기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일동 건물에 대해서 일기로 사용하지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뭐예요? 항상 그 1등기 결합에 전부가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집합 건물은 자, 만약에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집합 건물이 있으면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집합 건물 내부에 자, 구분 건물 101호, 1025, 2015, 2025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건물이 4개가 있다는 것을 널리 사람들한테 알려서 나중에 뭐예요? 옥탑 같은 게 있어서 옥탑을 취득해서 건물을 재건축할 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자, 손해를 자, 사람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자,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아파트를 사도록 자, 일동 전체 표제부 2층짜리 건물. 네, 101호, 102호, 2015, 2025 이렇게 구분 건물을 이제 다 통째로 다 해놓고 이거 값 끌고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전부를 뭐로 보게 됐다는 게 전부를 1등기 기록이 전부가 뭐가 된다? 전부가 1등기 기록이 된다. 그러면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니까 말 그대로 자, 세어보라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일동 건물 표지외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가 묶여있는가 세어보고 자 현장에 가서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인가 세어보고 4개가 넘어가면 하나는 옥탑이니까 부동산 구입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절대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이제 암기하기를 자 1등기 기록 앞에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등기 기록 앞에 꼭 뭐가 붙어 있는 거 전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 확인하고 보자. 자 그다음에 2번 보게 되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건 뭐 법 22조에 그대로 나오는 규정이니까 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절대 등기관은 자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항상 서류만 심사합니다. 그래서 서류만 심사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이것을 뭐예요? 형식적 심사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성립 요건을 주인을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그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법률의 규정. 자 우리가 이 뭐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이 법률 규정은 법에 정해있으니까 당연히 뭐라는 게 이거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한다는 거. 다만 뭐 하지 못하면 이거 자 이건 뭐예요?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뭐 할 때 처분할 때 등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 규정이 나왔는데 등기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이 등기를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공신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채권, 임차권 같은 거 있죠? 임차권은 자 뭐 하게 되면 자 이 등기를 안 해도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얘기 만약에 토지가 있을 때 자 누가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임차권 무슨 계약을? 임차권 설정 계약을 뭐 했다는 게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이 갑인데 자 이 을구에 등기하지 않아도 을은 갑한테 뭐예요?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채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지금 2번에서 갑이 병한테 뭐 해버리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자 이 계약 맺은 건 갑하고 계약 맺었으니까 갑한테만 요구하고 이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내가 네가 지금 산 땅 내가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을 보고 너 땅 빼라. 그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한테도 대항하려면 이제 계약 맺지 않은 새로운 사람한테도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무슨 등기가? 임차권의 무슨 등기가? 설정 등기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가. 그래야지만이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대항할 수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대항 요건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 만약에 뭐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법에서 일정한 요건 뭐예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이사 가서 주택의 인도 자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자 주민등록 신고 상가 거무는 뭐예요? 상가 이사 가서 상가 점유하고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적 등록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최우선 면제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 대항력이 이렇게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한 순위에 순위. 자, 우선 면제 이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자, 우선 면제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은 뭐에서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자, 법에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일단 무슨 3번은 일단 당연히 뭐예요? 4번이고. 그다음에 그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4번 문제하고 이제 5번 문제는 비슷한데. 자, 부기등기, 주등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류에 분류할 때 특히 뭐예요? 형식에 한 분류 있죠? 그 형식에 한 분류 있어서 자, 주등기를 하는 거. 이렇게 언제나 뭘 하는 거? 주등기를 하는 거. 또 언제나 뭘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를 하는 거. 또는 뭐예요? 우리 종류를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그 형식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주등기도 가능하고 또는 모두 가능한 거 이거. 부기등기 가능한 거. 이거 보자.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주등기를 하는 것은 자,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개예요.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자, 그 다음에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뭐예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 마셔등기는 언제나 뭐로 해요? 주등기로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하는 거,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표가 뭐가 생겼어? 등표. 등표가 뭐예요? 등기 명의네. 등기 명의는 무슨 등기? 표시 변경등기. 자, 이게 등표다. 자,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겼어. 질환. 질환이랄 때 질자는 뭐예요?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서 등표가 질환이 생겼어. 질환이 생겼어. 어디로? 저세상으로. 저당권, 자, 저세상. 저세상. 그래서 우리가 저세상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틀을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물권을 배울 때, 자, 우리가 5가지 물권을 이제 등기법에서는 5가지 물권이라 했어. 뭐라고?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자, 근데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5가지 물권이라 했어요. 그 물권면이 생기려면 목적이 뭐예요? 항상 갑구에 하는 등기가 보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을구에 하는 등기가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이다. 설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갑구, 을구 다 하는 게 뭐예요? 이전이 있고. 자,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멸등기, 퇴폐등기, 말소등기. 그러면 지금 요 이전 등기를 놓고 봤을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만 주등기. 지역권은 소유권에 따라다니니까 나머지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그 나머지 물권이 아니지만 뭐예요? 예컨대 가등기를 권리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권리질권 이전 등기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권 이전 등기 한다든가 여하튼 간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예요.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로 해야 돼요? 다 부기등기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그래서 이해해 주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 그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얘기했을 때 자, 이 저당권, 전세권, 이 저당권, 저세상, 저당권, 저세, 뭐라고 이거? 상, 이렇게 저세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건 다 뭐로 한다는 얘기, 이거. 다 부기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왜로 했죠? 등표가 뭐가 생겨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에서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이전 등기. 그래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예요? 떠났다고. 사람 주거는 뭐 부과한다 하듯이 이렇게 북이 이렇게 외워두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주등기도 가능하고 뭐예요? 부기등기가 가능한 게 있다. 그 주등기가 가능하고 부기등기가 가능한 게 뭐냐? 그래서 등표가 이제 자, 이 주부 누구는 알뜰한 주부 누구? 권변경은 말해 저가로 뭐 했다? 처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알뜰시장 가갖고 자기 아이들이 입던 옷을 이제 파는데 막판에 뭐 5시에 끝나니까 한 뭐 4시쯤 되면 더 싼 가격으로 뭐예요? 처분했다. 그런 얘기지. 저가로 처분했다. 주부, 자, 이 권자가 뭐예요? 권병이란 주부 권병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막판에 뭐예요? 말에 저가로 처분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권리변경이 있어요. 이 권리변경되는 자, 만약에 이 원칙은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뭐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를 하고 부기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승판 업주예요.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만약에 없다면 무슨 등기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 합니다. 주등기. 그 다음에 말세복 등기. 뭐 뒤에서 다시 또 내용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자는 게. 말세복 등기는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주등기를 회복해요. 일부는 뭐로 회복해요? 일부는 부기등기를 회복해요. 주등기, 부기등기 가능해요. 저당권이 있어요. 가등기가 있고 처분자 등기가 있어요. 자, 기본서에서 내용을 다 배웠겠지만 하여튼 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대상이면 뭐가 대상이면 이 소유권이 대상이면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는 것은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한다. 자, 처분자 등기. 소유권은 갑구의 소유권은 뭐 1순위 소유권, 2순위 소유권 이게 없어요. 딱 소유권 하나예요. 자, 하나니까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니까 자, 뭐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이 처분자 등기 있죠? 압류가 압류 가처분.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주등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을구에 갑구도 말래 가등기도 소유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 부기등기 하듯이 어디에 을구에는 특히 이제 저당권 1순위, 2순위 이렇게 저당권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 그 이외 권리에 대해서 자, 뭐 하는 경우 이거. 처분 제한 등기, 압류가 압류 가처분 뭐로 해요 이거. 부기등기해요. 그래서 이게 자, 이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뭐예요? 이렇게 주등기를 하느냐, 뭘 하느냐, 이거 부기등기 하느냐, 주등기 부기 하느냐 했죠,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뭐예요? 올해 또 한 문제 꼭 나와요. 딱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되자 이거 꼭 암기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자, 문제 뭐예요? 거기 몇 페이지에 그 7페이지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의 등기가 아닌 거 물론 자, 뭐 문제인데 18일 때 문제인데. 거기에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나오죠? 방금 여기 설명한 대로 뭐에 관한 거?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의 가처분 이런 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압류가 압류 가처분. 이건 뭐예요? 당연히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아니라.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부기등기 방법. 이거 다짜가 빠졌네. 다짜가 빠졌으니까 거기 다짜 채워 주시고 다음 중 부기등기에서 자, 등기하는 건 모두 연결합니다. 부기등기 모두 연결했어요. 그래서 일단 등표 등기명이 가등기 전등기 소유권 전등기 아니죠? 이거 해야 되겠죠? 기억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네. 그러면 이거는 뭐 맨 끝에부터 보는 게 나아요. 그 저당권부 질권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비읍이 들어갑니다. 비읍이. 그 비읍이 들어간 건 몇 번뿐이 없어요. 5번뿐이 없죠? 그게 답이에요. 처음부터 볼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끝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당권부 질권은 저당권 밑에 언제나 부기등기 하니까 자, 당연히 비읍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미음은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없죠? 이승판 없죠 그랬으니까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니까. 미음은 부기등기가 아니에요. 자, 이승판 없죠. 왜라 했어요? 이승판 없죠.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니을번 신탁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죠? 이것도 주등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 빼야 돼, 이거? 니을하고 뭐예요? 니을하고 미음을 뺀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비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자, 5번하고 6번 문제 있죠? 5번과 6번은 별표 두시고, 5번과 6번은 별표 두시고, 자, 한번 꼭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5번, 6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몇 번에 이거 6번 문제는 뭐예요?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모두 그래서 틀린 거. 지상권 설정 등기 나오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로 해요. 왜? 을구에 하는 거니까 주등기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본이다. 환매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무기죠? 그러니까 틀린 걸 모두 고르라 그러면 자, 무엇을 자, 틀린 걸 모두 고르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꾸면 돼요? 자, 기역이 들어가느냐, 니은이 들어가느냐 있죠? 기역과 니은. 자, 그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역과 니은은 이제 자, 기역과 니은을 봐갖고 일단 자, 거기 기역과 뭘 빼고 이제 자, 기역과 무엇을 이거 니은을 기역과 니은을 이제 하나는 모은 것이고 틀린 것이고 하나는 뭐 한 거니까 하나는 뭐예요? 맞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구별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구별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거기 부기등기를 실행한다. 기억을 뺍니다. 모두 틀린 거 모두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답은 뭐야 아니면 뭐야 이거.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 보시면 되는데 뭐하고 뭐가 확인해 보면 돼요. 니은이냐 미음이냐. 아까 니은 봤죠? 니은 봤는데 니은은 뭐예요? 환매권이라는 등기는 환매권 자체가 뭐니까 환매권 자체가 무슨 등기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 환매권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그 자체는 뭐예요? 또 이전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거? 부기의 부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기가 부기니까 일단 무엇으로 자,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뭐는 빼야 되고 니은은 빼야 되니까 몇 번을 답을 하자니까 이거 5번을 답을 하자. 이제 그러니까 5번 답을 하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5번을 뭐예요? 5번은 자, 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틀린 걸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뭐가 디귿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강의는 승낙이 얻으면 뭐예요? 얻으면 부기등기를 뭐 한다? 이게요. 실행한다. 그런데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강의 승낙이 얻으면 부기등기. 그래서 없으면 주등기로. 자,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을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뭐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써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주등기에 부상 전후 순서 얘기죠? 부상 전후 순서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방금 여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뭐로 해야 돼? 이거 당연히 주등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 5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금 뭐에 대해서 자, 일단 뭐예요? 몇 번하고 몇 번은 자, 지금 자, 5번하고 있죠? 5번하고 몇 번은 이거 6번 문제 있죠? 5번, 6번은 꼭 한번 별표를 한번 다시 해 두시고 다시 한번
그 이해 두자. 꼭 이해 두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5번에 거기 다음 중 있죠? 다음 중 보시고 그다음 자, 그다음에 그 7번 문제를 보시면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거 써 있죠? 부기등기 아닌 거 써 있는데 뭐 그것도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중복돼 아닌 거 써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전부가 말씀된 게 회복하는 거 있죠? 전부 말씀하는 거. 다른 건 다 이제 거기 일단 2번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 하는 거고 약정이란 말 들어가죠? 무조건 약정 들어가면 특약 약정 들어가면 다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기등기한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가 말실에서 회복되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뭘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8번. 거기 8번 문제 이제 그것도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8번도 보시면 등기상 뭐라고 이거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 있죠? 등기상 이해 3자가 승낙이 없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승판 없죠 이겠죠?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라 했어요? 이거 권리 변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앞에는 읽어볼 거 없어요. 맨 뒤에 뭐라고 이거 그 변경 등기라는 말이 들어간 것 중에 1번처럼 등기 명인이 표시 변경이 아닌 뭐라고 이거 거기 3번처럼 뭐예요? 권리 전세권 권리 나오죠? 그게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예요? 그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로 있으면 부기등기. 이게 권리 변경이. 몇 번이 답이다? 그게 뭐예요? 3번이 답이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9번 뭐 10번 이런 거 이제 뭐예요? 좀 중복되는 거니까 몇 번을 자 거기 여러분 책에 거기 10번 있죠? 10번 10번 문제를 보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등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랬어요. 꼭 10번 별표해 두시고 10번은 꼭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보자. 자 그러면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써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등기 대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 등기 종류에 대해서는 꼭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지금 지우고 있지만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걸 잘 살펴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거기 대상 얘기 나왔을 때 자 반드시 아까 여기 이제 저기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 얘기는 자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도 안 돼 이건. 당연히 부동산 전부를 가지고 갑이 뭐예요? 갑이 2만 원 땅이 하나 있으면 이 땅이 면적이 얼마라면 500이라면 이 땅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고 소유권자가 갑이고 면적이 500이라면 이거 갖고 뭐 하는 거 이거 갖고 보존등기 만들어서 자 이거에 대해서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뭐예요? 지상권 용익물권 설정하거나 당연하다니. 그러니까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지가 안 되는지 문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어떻게 내겠냐니.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과연 부동산 일부가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다 이게. 자 그러면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 중에서 뭐예요? 분할하지 않아. 왜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땅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땅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고 뭐예요? 이렇게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두 개로 나눠서 이것도 전부고 이것도 전부니까 절대 일부라고 하는 개념은 분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 중에 이만큼을 이 100이란 땅 하나 중에 이만큼을 뭐 하겠다는 이만큼을 쓰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이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에 지금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자, 이 갑이면 1번 소유권 묻는 게 뭐예요? 갑이다. 이렇게 갑이면 이 어디 을구의 을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 이 표제부의 뭐예요? 표제부의 면적이 뭐라고 해요? 표제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럼 이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지상권 등기를 하면서 목적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이게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용한다. 자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자 남쪽 뭐예요? 남쪽 자 400제곱미터다. 그럼 전체 면적이 500인데 이 400을 쓴다는 것은 전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전부라면 전부라고 쓰지만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니까 일부를 쓰는 거니까 자 요게 바로 일부라는 게 이게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특정했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남의 땅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등기 대상에 대해서 자 특히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전부가 아닌 뭐예요? 토지 건물의 뭐에 대해서 이거 부동산 일부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게 바로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
용익물건만 가능하다. 왜? 용익물건은 눈에 보이는 걸 뭐 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만 가능하다. 용익물건 임차권. 근데 절대 뭐예요? 용익물건 임차권이 아닌 것은 용익물건 임차권 아닌 것은 뭐예요? 그 소유권이나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몇 가지? 5가지. 뭐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몇 가지? 5가지. 이 5가지 중에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부에 대해서. 이거 3가지라니까. 왜? 사용하니까. 부동산을.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성질상 안 돼요. 왜?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 다 만약에 부동산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일부만 보존 등기해달라고 얘기해봐요. 그럼 등기부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만큼 또 해달라고 그러면 등기부가 2개니까 성질상 안 된다. 이 저당권도 전부에 하는 거지 성질상 일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 공유지분이에요. 공유지분. 자, 권리 일부에 권리 일부다. 이렇게 권리의 일부다. 이 권리 일부는 뭐냐면 이게 바로 지분이에요. 지분이다. 공유지분. 그럼 당연히 용익물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말도 안 되지 안 보이는 거. 사용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예요? 우리 5가지 용익물권 3개에다가 이 용익물권 3가지에다가 내 뭐라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보존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있죠? 자, 이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용익물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소유권에 이전하는 것은 전부를 이전한 것이 일부이니까 안 되고 저당권도 성질상 안 된다. 근데 공유지분은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하지 못하지만 이 지분에 대해서는 자, 공시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공시한다. 용익물권은 사용하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안 되지만 이 소유권은 뭐예요? 공시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기부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통해서 1번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 소유죠. 그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자, 보세요. 자, 소유권에 무슨 등기해요? 소유권에 일부 이전 등기를 해요. 일부 이전 등기.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을도 돈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뭐냐면 여기다 이제 3번에서 을의 2분의 1에 뭐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해요.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4분의 1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땅에 뭐라고? 병이 뭐라고? 이거 병이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뭐예요? 을이 4분의 1이에요. 왜? 이 2분의 1의 반을 줬으니까. 자, 을이. 그 다음에 갑은 뭐예요? 갑은 항상 등기부는 뭐가 같아야 돼? 분모를 같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분의 1이지만 뭐라고? 4분의 1을 씁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권리 일부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등기부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여줄 수 있다니 공시가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는 가능하다니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가능해. 이게 매년 나와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이거 좀 잘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이거 먼저 정리해 두셔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자, 1번의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고용제한을 받들어.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 하천이 있고 국가 하천이 있어요. 그 개인 하천은 오로지 뭐예요? 남한테 이전하거나 저당권만 가능해요. 돈 빌려 쓰라니까. 근데 관리는 꼭 국가가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공용제한. 자,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죠? 용익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뭘 받더라도 공용제한을 받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근데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일필토지의 자, 특정 일부분 있죠? 일필토지의 특정 일부분.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일부의 분할을 출시돼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나오는데 지상권 등기를 못한다.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분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 2개로 만들었고 그 전부에 대해서 이전하거나 그 전부에서 저당권 설정하는 얘기지. 절대 이 지상권 용익권은 그 자체 중에서 뭐예요? 그 자체 중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만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 7페이지에 3번 뭐예요?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 나오죠? 그 얘기해 지금 공유지분. 이렇게 어디 자, 이 지분 얘기 나오면 공유지분이 이렇게 지분이 권리일부가 공유지분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안 보이죠? 이거 안 돼요. 안 보인다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저당권하고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공시되죠, 공시.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지금 현재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자,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누구? 갑의 2분의 1에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갑이 얘 병한테 돈 안 갚으면 얘게 경매 신청하고 자,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제 뭐예요? 물론 여기 임의 등기가 2번에 있었고 여기 3번에 이전 등기 원인을 매각으로 해서 자, 정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도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왜?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권리는 공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여기 공유지분 얘기 나오면 공유지분 이렇게 공유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능한 건 소유권하고 뭐예요? 저당권이고 이거 안 된다. 자, 공유지분 전세권 가능하다면 두 가지 안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받기 전에 분할 절차를 받기 전이죠. 그냥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에 대해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뭐예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제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하다. 이제. 자, 그렇게 보시고 가능하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여러분 이제 자, 그 7페이지에 몇 번 문제? 11번 문제 있죠? 그 11번 문제가 있는데 자, 뭐 그것도 사실 뭐 이거는 앞에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책 기본서 할 때도 봤던 얘기니까 한번 그냥 저 가볍게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뭐하고 이거 자, 등기의 가로성에 들어갈 순서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에 착오 유료가 있어 원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게 뭐예요? 경정이니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니은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니은이니까 니은이 나와야 되는데 2번 4번이죠? 그 맨 끝에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거 전부가 멸실해 멸실된 거지 일부 멸실은 변경이니까 D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게 앞에 책에서 이제 한번 봤던 문제인데 두 번째 그래서 물질 사이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나오게 되면 우리가 경자가 다시 얘기하자면 병경은 고칠 경자가 뒤에 있어요. 이게 병경 여기 뒤에 있다 경자가 고칠 경자가 뒤에 있다. 경자 뒤에 있죠? 자, 그러니까 후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경자가 앞에 있는 거는 경정능기, 경정능기. 경정능기, 경자가 앞에 있죠, 경자가. 원시적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그렇게 외우시고,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는 뭐예요? 변경능기와 구별된다. 디귿 변경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는 전부가 후에 뭐예요?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 그 전부를 뭐예요? 소멸하는 그 마수등기 있죠, 마수등기. 기억이 들어온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기억이.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자, 몇 번은 자, 거기 자, 지금 12번 문제 있죠? 등기 절차에 관한 소명좀 뭐예요? 옳은 거 써 있는데 거기 공동상수의 일부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건물의 특정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전세가 안 된다 그랬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집합 건물의 복도계대 등 구조상 공용물은 뭐예요? 등기할 수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명인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변경하는 명의자의 표시형이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정확한 답이 3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있죠. 공유지분은 절대 못해요. 합의지분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50%짜리 답이다. 정확한 답이 3번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그 13번 문제는 좀 이 3번이 조금 이 4번이 조금 밑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애매모호했지만 정확한 답이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그렇게 보자.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